안녕하세요. 8장 인간 중심 상담 이론 및 상담 실습 1부입니다. 우리 러블리하게 시작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이잖아요. 말 그대로 인간 중심이에요. 그래서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을 조금 특별하게 경험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탐방 체험을 하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뭐 논문이라든지 이런 거로 덜 바빴다면 여러분들하고 함께 갔을 거예요. 그래서 탐방 체험한 것도 다룰게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기본 관점, 또 인간 중심 상담에서 다루는 심리적 문제, 상담 과정,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 이제 기출 문제, 우리가 7주차까지는 이제 청소년 상담하고 관련된 기출 문제를 다뤘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연구 방법을 한번 기출 문제를 다뤄볼게요. 그래서 제가 석사든 박사든 청소년 상담사 2급, 1급에는 연구 방법과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단톡에다가 논문 특강한 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자, 1부에서는 이제 이 탐방 체험한 거, 또 인간에 대한 기본 관점을 다뤄볼게요. 자, 로저스의 그 인간 중심 상담, 또 어떤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 또 아니면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의 5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그 5가지 특징을 다 갖고 계신 정말 조선시대에 태어나신 여류시인이 있어요. 1920년대에 출생하신 분이니까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의 한 획을 그으신 그 김남주 시인의 시화전을 제가 오늘 다녀왔어요. 정말 충분히 기능하는 시인, 충분히 기능하는 분이 어떤 분이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김남주 시인이더라고요. 어, 제가 내담자를 기다리면서 잠깐 쉬는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톡을 봤는데요. 초대장이 온 거예요. 대학원 시절에 함께 어울렸던 3인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잠깐 쉬는 시간에 한 편의 시를 읽었는데 가슴이 멍멍하고요. 눈물이 보통 같은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이요. 이건 막 영혼을 파고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엄청난 전율을 느꼈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탐방한 체험을 한번 나눠볼게요. 일단 여러분 김남주 시인은 1927년에 출생을 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는 겨울바다라는 시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쓰신 분이에요. 시인이고 대학 교수셨고 지금은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면서 90대인 그 연령에도 시를 쓰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4월 29일까지인데 5월 7일까지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눈물을 펑펑 흘렸던 시가 사랑하게 두라는 시예요. 제가 한번 낭독을 해볼게요. 사랑하게 두십시오. 더 깊이 더 오래 사랑하라 하십시오. 사랑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더라도 사랑하라 하십시오. 사랑하는 그 자체가 이미 사랑의 보상이며 사람 세상에선 사랑 이상의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동이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람마다 다 가치관은 다르지만 저도 김남주 시인의 이 시에 공감을 해요.
사랑만큼 더 가치로운 건 저는 없다고 봐요. 제가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사랑을 잃었다. 그럼 저는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조금 부족해도 사랑을 얻었다라고 하면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행복감으로 가득 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원래는 여기가 그 김남조 시인의 자택이에요. 자택이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도란도란 이렇게 가족들이 살고 있으셨는데 이제 남편분이 바로 그 유명한 그 강화문의 이순신 장군 그 동상을 조각한 조각가세요. 김세중 조각가님이시고 어, 대학 교수님이시고 조각가셨는데 이제 그분이 별세를 하시면서 이제 자녀는 분가를 시키고 여기에 자택을 미술관으로 이렇게 개조를 하고 이제 여기는 그 김세중 조각가님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하고 현재는 이제 아드님이 여기 미술관의 관장님을 계세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이제 1층, 2층이 있고 3층은 이렇게 조각을 전시하는 전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음, 들어갔더니 아주 멋진 분이 안내를 해주면서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층으로 먼저 올라갔는데 그 2층에는 이렇게 다가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네, 그 공간에서 차도 마실 수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 시들이 다 김남조 시인의 시들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림은 요 작가분이 그린 건데 이, 여기 있는 시하고 여기 있는 그림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김남주 시인의 며느님께서 직접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중저음에 진짜 너무, 지금은 이제, 여하튼 아름답게 생활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쭉 이렇게 돌면서 안내를 해 주셨고요. 너무 또 감동이었던 거는 이제 1층에 가봤더니요. 벽면의 한쪽이 전체가 김남조 시인이 그 자필로 쓴 시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글씨체도 정말 너무 예쁘고 또 그 정성과 영혼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새겨진 듯한 그래서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아서요. 오늘 또 비가 또 내렸잖아요. 그래서 어, 아주 그냥 따뜻하게 입고 가서 제가 포즈를 취해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그래서 사실 마스크를 벗고 이제 그 며느님이 이제 박사님, 심리학 박사님이신데 저보고 마스크 벗고 사진 찍으래요. 그래서 제가 갱년기 부정 때문에 마스크 벗을 수 없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돌다 보니까 또 마음에 드는 요 그림과 함께 이렇게 집이 있었어요. 여기 이게 지금 너의 집이라는 시가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기서도 제가 포즈를 취했어요. 사실 이거는 이거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정말 역사적인 그 어마무시한 그 가치가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에 그 속에 제가 들어가서 한 편의 그림처럼 이렇게 사진을 찍었다라는 것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고 여러분에게도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논문 때문에 뭐 때문에 너무 바쁘게 살아왔잖아요. 저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건 뭐 하루가 일주일처럼 살다 보니까 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 늘 바쁘고 또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가르치고 논문 지도하고 강의하고 또 DM에 가서 촬영하고 또 채점하고 또 엄마 돌봐드리 이런 무한 반복이다 보니까 제가 약간 소모증후군에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갔다 와서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1층에는 김세중 조각가님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하신 작품들이 있어요. 여러분 숙명여대에 가면 조각상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김세중, 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그 하나의 어떤 그 곡선이나 선 뭐 이런 것들이 다 김세중 작가님의 어떤 손길이 닿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곳에 이렇게 이분이 김세중 조각가님이시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작품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적이어서 제가 찍었고요. 음, 그리고 저랑 이제 함께 동행했던 분은 제가 조심스러워서 너무 유명 인사잖아요. 그래서 사진은 찍었는데 공개를 못 하겠어요. 그냥 제가 그냥 간직할게요. 그리고 그 전시되어 있는 것 중에 이 작은 만남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박사님께서 저한테 시집도 주고 또 신앙송 했던 것도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래서 작은 만남도 정말 감동적이어서 오늘 아들하고 통화하면서 제가 또 이 작은 만남이라는 시 낭송을 또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2층에 다가실이 있거든요.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 뭐 차도 마시고 얘기도 담소도 나눌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 있는데 그쪽에는 김남조 시인의 어떤 생애, 또 현재 근황, 또 시에 담긴 뭐 이런 것들이 그 화면으로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왼쪽에는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입체적이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그림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입체적이에요.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여서 너무 좋아서요. 이걸 제가 영상으로 찍었는데 확실히 제가 영상을 잘 못 찍나 봐요. 핸드폰을 잘 못 다루는 건지 안 찍혔어요, 이것도. 너무 지금 아쉬워서요. 시간이 되면 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 작품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다 했네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 진짜 바쁘지만, 기회가 된다면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저는 야당역에서 전철 타고 효창 운동장 앞에서 2번 출구로 나와서 이렇게 쭉 직진해서 꽃집에서 우회전해서 올라가니까 바로 그 김세중 미술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는 또 커피숍도 있고 빵집도 있고 또 약간 허름하지만 굉장히 맛있는 그 밥집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숙전도 주고 너무 가격 대비 맛있어서요. 되게 행복한 날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김남조 시인을 탐방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인본주의의 상담이론은 그 정신분석은 보통 무의식적인 동기를 다루잖아요. 그런데 인본주의 상담 이론에서는 의식적인 정신 가정에 초점을 둬요. 의식적인. 그리고 인간을 무의식적 본능의 암울한 지배를 받는 것보다는 무한한, 아주 무한한 창의적 가능성의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90대 그 김남주 시인께서 그 연세에도 시를 쓰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인본주의 상담 일어나면 여러분들 대표적인 학자가 두 분이세요. 바로 아브라함 마슬로우하고 칼 로저스예요. 특히 로저스의 인간 중심 이론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돼요. 기출문제, 뭐 사회복지사, 뭐 청소년 상담사 매해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에요. 이 로저스의 상담 이론은 인본주의의 사상의 핵심인 무한한 발전 가능성에 잠재력을 지닌 인간 간에 딱 입각해요.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뭐 논문 쓰고 과제하고 이런 거 보면요. 저는 매일매일 감동받아요. 여러분이 막 그 메일로 보내주고 톡 보내주고 나날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에서
이거 총장상이 아니라 KCI에 등재되는 논문이 나오겠구나. 이런 진짜 제가 전율을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거를 봐요. 그런 인간 간의 입각을 했고요. 그리고 1940년대 내담자 중심의 비지시적 심리치료 방법을 개발을 했고요. 1970년대 인간 중심 상담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중심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 자, 인간에 대한 기본 관점을 살펴볼게요. 음, 모든 사람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기초예요. 모든 사람은요, 다 스스로 성장할 수 있고요. 또 개인의 행동은 객관적 현실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현실에 대해 자각하는 주관적 현실로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현실을 내가 어떻게 자각하느냐. 상황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자각하느냐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행동은 개인이 현실에 대해서 자각하는 주관적 현실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자각하느냐에 따라서 춤을 출 수도 있고 울 수도 있는 거예요. 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갱년기 부종이 왔어요. 그럼 갱년기 부종이 왔다고 우울하고 계속 먹고 이럴 수도 있잖아. 하지만 갱년기 부종이 왔네. 그럼 건강 관리를 해야지. 운동을 해야지. 그러면서 내가 관리를 하게 되면 왜? 갱년기 부종을 타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관리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내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고 우울감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목표를 향해서 전력 투구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 중심 상담은요, 내담자 잘못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인간 중심 상담에서의 상담자 역할은요,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깨닫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거야. 어느 날 청소년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런 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제가 잘못을 많이 저질렀는데, 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제의 너가 오늘의 너일 필요는 없다. 어제 너가 잘못했다고 해서 오늘 꼭 그런 사람일 필요는 없잖아요. 오늘 내가 결단을 하면, 나 담배 끊을 거야. 그럼 담배 끊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 왜냐면 이걸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쉽다고 생각하면 쉽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길동이라고 하면 길동이한테 선생님도 나쁜 습관이 있었단다. 얼음을 깨물어 먹는 습관이 있었고, 또 힘들 때는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어. 그런데 선생님이 둘 다 끊어냈어. 얘기해 줬어요. 음. 너무너무 힘들다고 해서 얼음을 깨물어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었더니, 선생님 이 하나가 임플란트야 그랬어요. 선생님은 인조인간이야. 벌써 50대 중반인데 인조인간이야 그랬어요. 그 순간 선생님이 자각하고 얼음을 안 먹었단다 그랬어요. 그러면 선생님 술은 어떻게 술을 끊는 건 어렵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을 마셔도 괜찮은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면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예를 들어 20살이 넘으면 술을 마셔도 괜찮지만 20살 이전에 술을 마시게 되면 그것은 또 청소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단다 얘기해 준 거죠. 어.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20살, 30살, 40살, 50살, 60살, 70살, 80살, 90살, 100살, 1000살,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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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
그 상황에 맞춰줘야 되는 것도 있는데, 내가 맞출 수 있다면, 내가 결단하면 얼마든지. 대신 내가 술 대신 그보다 더 어마무시하게 기쁜 무언가가 있다면 술을 끊을 수 있단다 그랬어. 음. 저는 술을 끊는 대신에 맛있는 과일을 선택한 거예요. 어. 요구르트가 술보다 더 맛있어요, 저는 요구르트가. 왜 큰 요구르트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는 거? 또 제철에 나오는 과일들 있잖아요. 요즘에는 또 카라카라 오렌지, 뭐, 또 딸기, 참외, 이게 딱 그 4월 달까지만, 5월 달까지만 나오는 과일들이, 그런 어떤 과일들을 먹는 즐거움이 너무 커요. 어. 그리고 술을 마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아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해볼게요. 저 지금까지 한 번도 술을 끊는다, 담배를 끊는다 생각 못 했지만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저를 지켜봐 주세요. 어, 바로 이게요. 상담자 역할은요. 내가 자신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걸 깨닫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자, 또 실현 가능성이에요. 음, 자, 우리가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잠재 능력으로 일단은 어떤 거를 내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어차피 인간의 에너지 한정되어 있어요. 막 내가 에너지가 넘쳐나고, 막 때리는 거 좋아하고, 막 이렇게 폭발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운동으로 풀 수 있잖아요. 운동으로. 그러면 내가 세계에 대해서 내가 1등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어떤 운동선수로서도 활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선택하고 또 성취하려는 기본적인 성향이에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실현 가능성은 긍정적인 거예요. 음. 그리고 좌절 속의 부정적 행동은, 자, 우리가 좌절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선생님, 저도 모르게 무심코 때렸어요. 저도 모르게 무심코 엄마한테 욕을 해서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좌절 속의 부정적 행동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잠재 가능성, 또 자기 왜곡 때문이라는 거죠. 자, 엄마가 나한테 무언가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나를 위한 거잖아요. 어. 그런데 나는, 엄마가 나한테 오늘도 또 잔소리를 하셨네? 너무 듣기 싫으네? 왜 우리 엄마는 계속 나한테 잔소리를 하지? 왜 우리 엄마는 이혼을 하시고 나서도 나 안 들어왔다고 왜 아빠한테 얘기를 해서 아빠가 날 찾아오게 하지? 그런데 제가 얘기했어요. 그 아이에게도. 자, 너가 새벽 3시에 안 들어왔는데, 그러면 엄마가 누구랑 상의해야겠니? 새벽 3시까지 안 들어온 내 아들을 위해서 누구랑 상의해야 되겠니? 이동이 말. 아, 아빠뿐이 없네요. 그러면 너가 엄마한테 그렇게 거친 소리를 해야 될까? 그랬어. 음.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 자기 왜곡이죠. 어. 엄마는 늘 잔소리꾼이야. 이렇게, 이건 자기 왜곡이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어떤 잘못된 생각,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나는 충분히, 성장할 수도 있고, 나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고자라고 생각한다든지, 나는 뭐 희망이 없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 왜곡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기 실현을 이룬 사람은, 우리가 자기 실현을 이룬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실현을 이룬 사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고 그 어떤 모습도 숨기지 않는 거.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내가 힘들다고 하면 힘들다고 얘기하면 되고요. 내가 그냥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관계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음. 자, 그러면 로저스의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의 특징 5가지 살펴볼게요. 이 5가지가 계속 매 시험 문제에 나오죠. 그래서 로저스의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또 아니면 로저스의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해요.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에요. 또 두 번째는 실존적인 삶.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한 신뢰. 또 네 번째는 자유로운 경험. 5번째는 창조성이에요. 그러면 이 5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 살펴보기 전에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인간적 성장의 만성이 아니라 성장에 대한 진념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자, 내가 탁월해지기 위해서,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고도의 또 어떤 집중력, 이런 걸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에요. 자, 자신의 경험을 정확히 지각하며 부끄러움이나 불안도 진솔하게 인식하고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어, 우리가 좋은 것만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 여러 가지를 경험해보면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나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뭐 우아한 사람이니까 나 우아하게 행동할 거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아한 거에 갇혀 사는 거죠. 어. 내가 끼가 있으면 내가 나의 끼를 발휘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양한 걸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만나신 분도 오랜 기간 상담사로서 활동을 하셨고, 또 학교의 교수님으로도 계셨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다 키우고, 어, 또 어느 정도 연령이 되니까, 그동안 적고 있었던 꿈을 실현하고 싶더래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도 다 키웠어요. 좀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실버 모델로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이들 키우고 뭐 하고 이러냐고 전혀 외모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주는 데만 온전히 신경을 썼다라는 거야. 나를 돌볼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처음으로 나 자신을 한번 예쁘게 꾸며보고 드레스도 입어보고 워킹도 해보고 그리고 나의 재능을 발현하면서 너무나 그렇게 행복한 어떤 그 자기 실현의 어떤 전율을 느꼈다. 이게 바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에요. 내가 어떻게 모델 활동을 해,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해, 이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해보는 거죠. 해보면서 어떠한 나를 통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실존적인 삶이에요. 자, 실존적인 삶은 지금 여기에 딱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에 최선을 하고 삶에 충실하고 그 누구의 삶도 아닌 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널 위해서 이러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지금 여기, here and now,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삶을 영위하는 것이 실존적인 삶. 그게 대표적인 게 여러분 구구 클럽이에요. 근데 그 얘기하다 보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요. 구구 클럽은 2부에서 다뤄줄게요.
그리고 3번은 자신에 대한 신뢰예요. 자, 내가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신뢰하나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신뢰는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신뢰하며 자신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저도 김남조 시인의 시화전에 가자고 결정한 게 제 자신이거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아, 내가 가야겠다 결단한 거예요. 내가 선택을 했고, 결정을 했고,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즐겁게 다녀온 거거든요. 나 자신을 믿는 거예요. 아, 내가 단지 오늘 하루의 반나절만 내가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면 나는 한 달이 아니라 나의 남은 생 전체가 나의 삶의 무지갯빛과 나의 행복이 더해질 수 있겠구나. 나의 삶이 보다 더 풍요로워지겠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조율을 해서 제가 오늘 다녀왔고, 그리고 제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잘 다녀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에 대한 신뢰예요. 음. 왠지 왠지 저 자랑을 한 것 같아서 미안해요. 근데 여하튼 너무 좋았어요. 음. 그리고 네 번째는 자유로운 경험이에요. 자유로운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내가 결정하고 또 결정한 거에 대한 결과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거예요. 응. 그리고 사회적 가치나 타인에 의한 평가에 좀 담백해지는 거예요. 응. 여러분 여기 보면 한 여인이 지금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구멍이 뚫렸어요. 이거 어마무시한 디자이너의 명품 옷이래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진짜 명품은요, 이름이 없대요. 근데 그게 가격이 있잖아요. 돈으로 헤아리기 어렵대요. 신기하죠, 여러분? 신기하죠? 어. 구멍 딱 뚫었는데 낡은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샤넬 이런 뭐 그런 거랑 비교도 안 되는 아주 그냥 어마무시한 가격의 옷이라는 거죠. 근데 여하튼 자유로운 경험은요, 우리가 너무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지 않으면요, 너무 그렇게 굴레에 갇혀 살 필요가 없어요. 그거 있잖아요. 도덕적 굴레, 뭐, 이거 있잖아요. 벗어 던져. 저는 그거 50대가 되면서 다 벗어 던졌어요. 다 벗어 던지고, 그냥 남편하고 상의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저의 욕구도 적절하게 충족하면서 또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로 창조성. 이게 4번하고도 연결이 돼요. 음,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좀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 어. 저도 약간 융통성이 좀 없었는데, 음, 그, 그러니까 이번 학기는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게 된 거죠. 저는 뭐 격주로 하는 거 생각 못 했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구나. 오히려 그게 여러분도 편하고 저도 편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대면 수업할 때 너무 꿀 떨어지게 행복하고, 또 녹화할 때는 녹화에 또 그, 나름대로 여러분 또 논문 쓸 수 있고, 또 여러분 가치로운 거 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또 시간에 맞춰서 또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까, 학문적인 질도 높아지고, 또 여러분과의 교감도 잘 이루어지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런 게 융통성인 거잖아요. 또 스스로의 새로운 삶을 창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삶은 정답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은 내가 창조하면 되고, 나의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시키면서 조화롭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욕구를 너무 억압하면요, 억압하면 어느 날 빵 터져요. 음. 우울증 걸린다든지 뭐 걸린다든지 남의 탓을 하게 돼요. 그런데 나의 욕구를 적절하게 내가
채워가면서 또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내가 조화롭게 살아가면 내 자신이 일단 행복하고 내 자신이 즐겁잖아요. 그러면 주변은 저절로 유익해져요. 저절로 유익해져. 그거는 저는 뭐 분가하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은 다 존경하는 마음이 드는 분들이세요. 여러분 모두 충분히 기능하는 분들이세요. 여러분 너무 멋지고요. 여러분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합니다.